폴란드의 광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탱크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유럽이 공포에 떠는 이유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폴란드에 드디어 한국산 K2 탱크 K9 자주포가 도착하면서 유럽이 파들파들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4.5세대 차세대 전투기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폴란드가 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 네티즌들은 폴란드의 전설적 장군 윙드 후사르와 고구려 게마무사를 만화로 표현하여 한폴양국 방산교류에 대해 재미난 만화를 그려 이야기할 뿐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게 최근 한국에서 싼 값에 인기가 많은 멸균우유뿐이라고 한탄을 하며 열심히 우리는 우유를 짜고 있겠다며 폴란드 네티즌들의 자조적인 밈까지 돌아날 정도로 한국 폴란드 양국 간 방산 거래는 양국 국민들 간의 엄청난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폴란드 항구에 한국 무기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무기 받고 제국되는 폴란드. 폴란드가 한국에 무기를 수입하겠다고 계약한 지 1년도 안 되어 불과 몇 개월 만에 K9 자주포 K2 탱크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창원에서 한 달 전 출하된 제품이 한 달 만에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무기 수입량이 러시아의 국방력을 초월하고 있다고까지 언급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막대한 분량의 전차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미 국방성 측에서도 현재 러시아의 경제력으로는 과거와 같은 전차들을 회복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차는 러시아 전차보다 뛰어난 성능의 전차와 자주포로서 한국산 계약 물량만 도착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핵이 없다는 가정하에 당장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가 이길 수 있는 정도에까지 도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독일에게도 매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폴란드와 독일 간의 무력 충돌 우려도 있지 않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폴란드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앙금은 있어도 나토의 동맹국이자 현재 각각 모두 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미군 부대가 철수하지 않는 이상 또 러시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유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폴란드가 충돌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현재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KF-21 스텔스기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폴란드가 KF-21 수입에 성공하게 될 경우 유럽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KF-21 보람에 관심 보이는 폴란드.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를 대거 수입하면서 과연 폴란드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9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 규모의 돈을 선수금으로 현찰로 입금하면서 관련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상과 달리 연체 없이 선수금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이며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대금 지불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수금은 한국에겐 큰 고마운 부분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폴란드가 당초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KF-21 보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12월 3일 폴란드 언론에서는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의 개량형을 KF-21PL로 이름지어 폴란드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 정보는 폴란드 공화당 공식 회의에서 국회의원 및 폴란드군 소령 미하일 야흐 소령이 발표했다고 폴란드 언론 매체 비셰그라드 24가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당초 이 차세대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고 KF-21 전투기 모델마다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상하로 뒤집힌 문양으로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가 KF-21 보람의 공동 개발 사업권을 따낼지도 모를 마당입니다. KF-21PL 모델이 생산되게 되면 현재 폴란드에 납품이 이뤄질 예정인 FA-50 경공격기 모델과 함께 또 다른 광활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한국의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서는 시장이 너무 작다는 문제가 있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투기 하나를 개발하려면은 그 전투기에 맞는 수만여 개의 고유의 부품들이 각각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전투기일 경우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를 않아 아예 부품 제조 라인조차 만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전국토가 섬으로 이루어져 전투기 보유가 필수적인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생산을 추진해 지금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장장 4년 동안 분담금 지급을 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최근 11월에 와서야 납부 재개를 했는데 94억 원 정도만 납부가 이뤄진 상황으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 측에서 9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을 송금한 것은 한국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일이 됐던 것입니다. 폴란드는 3천만 명 수준의 인구 규모로만 본다면 얕잡아 볼 수도 있지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점점 부강해지는 폴란드. 폴란드 인구가 3천만 명의 중진국 경제로 얕잡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인구 규모가 큰 나라로 봐야 합니다. 바로 폴란드는 비셰그라드 연합을 구성해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네 나라를 비셰그라드 4개국이라고 하여 하나의 국가처럼 최근 국가적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동유럽계 슬라브 계통의 국가들로서 국가적 정체성이 동일합니다. 폴란드 인구는 2021년도 기준 3,778만, 헝가리 971만, 체코 1,070만, 슬로바키아 544만 명으로 합치게 되면 6,363만 명으로 5,174만 명의 대한민국보다 많고 인근 유럽의 5,900만의 이태리보다 많으며 프랑스의 6,700만, 독일의 8,300만 명보다는 적지만 비등비등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비셰그라드 그룹들이 무장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게는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 비셰그라드 그룹은 EU 회원국일 뿐 아니라 나토의 회원국이며 마지막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 경제권에 포함되게 될 경우 프랑스, 이태리, 독일에 이은 유럽의 규모 1 경제가 가능한 강대국으로 폴란드가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는 최근 미군 부대 유치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서방 자본의 수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EU 나토 측에서도 우크라이나전의 직접적 접경 국가들인 폴란드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국가들에게 백지 수표를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폴란드가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도네시아는 어쩌나?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에 있어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국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이런 나라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나 의구심이 들지만 사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포기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뿐 아니라 온 국토가 섬으로 구성돼 있어서 전투기가 필수적인 나라인데 한국을 제외한 전투기 생산 국가인 프랑스, 미국, 심지어 인도와 터키까지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도 인도네시아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전투기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분담금 지급을 연체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 6대 구매 계약을 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완전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통 섞인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며 실수를 한 부분은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은 한국과 같이 빠르게 납품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AES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보다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더욱 큰 문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영미권에서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오커스 동맹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앵글로색슨 동맹체와 프랑스 같은 라티노 로망스 계열 국가들 간에 전통적인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이나 FA-50 전투기는 앵글로색슨 계통에서 만들기에 전투기와 호환이 잘 돼 친척 계통의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이와 맞물려 한국이 앵글로색슨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이 유력하게 거론됐었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만약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전투기를 고집하게 된다면 성능이나 유지 보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인근의 가장 거대한 앵글로색슨 국가인 호주와의 갈등까지 크게 우려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현재 한국의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요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그 주요한 국가들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FA-50 경공격기 관련 동남아시아 지원 기지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프랑스나 기타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경우
인도네시아만 비싼 값을 주고 성능이 좋지 못한 9세대 비행기를 써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KF-21 보람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에 그려진 인도네시아기를 아래 위로 뒤집어 폴란드기로 바꾸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날개가 동남아는 물론이고 동유럽 시장까지 거대하게 펼쳐져 한국이 미래 무기 방산의 핵심 강자 한국판 로키드 마틴과 같은 초거대 방산 기업이 탄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좋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비공개된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